2007년도에 퇴사를 하고 또 로스쿨을 갔는데 30대 초반이 되어 있고 직장 경력은 뭐 1년 남짓한 거밖에 없고 뭐 연봉 1억 됐다고 그러고 난 지금 1억을 쓰고 있는데 시장이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 미국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로펌에다가 한 100몇 장짜리 리포트를 만들어서 진짜 한 200개 정도 로펌에 뿌린 것 같아요. 왜 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리즌을 폭탄으로 안겨줘야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했지? 제 커리어를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KIC 3년, 쿼드 10년. 야, 뭐든 물어봐. 다 했어. 그런 잔기술들은 잘 전수해주고 싶은데 제가 뭐 유튜버가 될 것도 모르죠. 예.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최대한 가까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자와 가까운 데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리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광욱 상무님 모셨는데요. 상무님 거의 지금 포린이 낳은 스타. 네. 포린 유니버스 안에서 갑자기? 가장. 네네. 저희 몇 회차 출연이시죠? 지금 비디오로는 3회고 인터뷰 한 번 했고 몇 년 전에 강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님의 스펙트럼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오늘 약간 텐션이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번에 보니까 너무 높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방정맞다는 의견이 좀 나와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예, 곧 올라갈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걸 깜빡했어요. 예, 저는 지금 쿼드 자산운용에서 VC 투자, 그다음에 그로스 투자라고 해서 VC 뒷단계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관련된 투자 많이 하고 최근에는 뭐 IT라든지 플랫폼도 하고 주로 근데 인간의 소비와 관련된 그 행동경제학적인 어프로치를 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백화점이나 이렇게 오프라인 구경하시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세요? 너무 좋아하죠. 예,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사서 좀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비싼 건 안 사요. 비싼 건 안 삽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되게 명문고를 나왔어요. 저희 단대부고를 졸업했고 우리 후배님들 안녕. 거기서도 반장하고 뭐 학년 부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힙합이라는 거에 그때 당시에 약간 미쳐서 펜을 놔버렸어요. 재수를 생각하다가 부모님한테 유학을 가고 싶다 했더니 그 정도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 군대를 갔다 오면 보내주겠다. 갔다 와서 가시고 늦깎이 유학을 갔어요. 제대하고 열흘 만에 갔습니다. 책을 어릴 때도 정말 안 읽고 맨날 텔레비전만 봤는데 군대에서 책도 되게 많이 보고 보시는 분들은 네가 편한 데 가서 때깔 가서 그럴 수도 있다. 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병으로 있다 보니까 좀 자기계발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걸 공부해야지라는 건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뭐 미국이고요. 받아주는 데 가야 되고요. 호텔리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그 헬기를 타고 온 배용준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회사를 M&A 하고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난 이쪽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지 그때는 뭐 되게 제가 뭐 갑자기 이러면은 제 연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한국 회사 기업들이 막 세계로 나가는 시기였었어요. 막 제가 정말 어릴 때는 막 대우가 막 동유럽에 나가서 막 전부 다 차 깔고 막 그때부터 현대차도 나가고 삼성전자도 나가고 그런 시기 때 좀 많은 자극을 받고 이런 게 되게 재밌구나. 그래서 막연히 그때는 경영학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경영학을 하고 싶다. 혹시 역사도 좋아하시나요? 역사 좋아하죠. 역사라는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흥망성쇠에 관심을 이어서 가지시더라고요. 재밌는 책도 많이 역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도 좀 엣지 학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영학인데 그때 어카운팅하고 재무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회계와 재무인데 저는 이제 재무 쪽으로 했습니다. 전공을. 그래서 그러면 원래도 숫자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나 보네요. 숫자 쪽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숫자 쪽에는 아직도 관심이 좀 많이 없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내가 잘하는 걸 강화해야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갔고요. 그 재무 쪽으로 공부한 걸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뭘 하고 싶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주식시장. 그때 또 이제 한창 대학 다닐 때 풀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만들 수가 있구나. 제가 애플을 10년을 투자했거든요. 예, 딱 스티브 잡스가 죽는 날 다 팔았어요. 모든 주식을. 근데 그 뒤로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잘한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인생 터닝 포인트. 그래서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 첫 직장이 우리투자증권인데요. 지금 NH투자증권이 된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리서치로 가셨어요?
어떤 직장을 가든 무슨 일을 해도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 같은 데는 예를 들어 팀장 정도나 아니면 팀장의 차석 정도가 돼야 뭔가 일을 드라이브를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이 되면 3에서 5년 사이에 자기 글을 쓸 수 있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프론트라인으로 가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리서치로 간 거였고 가서는 만족하셨나요? 가서는 되게 배운 것도 많고 시장을 보는 건 있었는데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영역은 아니었었어요.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고참들이 되게 고생하셨죠. 6시 되면 퇴근합니다로 가버리고 굉장히 그 광인의 눈을 뜬 아이였죠, 그때는. 원래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기 전에 로스쿨을 가고 싶어서 미국에서 로스쿨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 와서 좋으면 계속 다니고 아니면 첫 티자 네, 약간 그 전략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고 옵션을 쥐고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2007년도에 퇴사를 하고 네, 로스쿨을 갔는데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2009년까지가 엄청난 버블이었어요. 원래 증권사에 있던 친구들이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저는 1년에 막 얼마씩 학비를 때려 박으면서 미친 듯이 돈을 쓰면서 이 늦게 배운 영어로 고생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좀 되게 힘들었죠. 연봉 1억 됐다고 그러고 난 지금 1억을 쓰고 있는데 시장이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샀다 달면 전문직이다. 좋다. 제일 먼저 해고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로펌에서. 왜냐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로펌들이 채용을 안 하고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가지 말라는 유학 가서 한국 와서 대기업 가냐 뭐 이거였거든요. 어떻게든 미국에서 내가 변호사였으면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찾으셨어요? 네, 되게 그 과정이 좀 약간 드라마틱하긴 한데